서울 오대궁의 답사를 시작했는데 오늘이 끝인 것 같습니다. 원래 오대궁 하면 법궁인 경복궁, 우리가 동궐이라고 보통 하는 상덕궁, 흥정궁, 그 다음에 덕수궁, 경희궁인데 사실은 경희궁은 현재 옛날 게 남아있질 않고 그 터만 남아있기 때문에 주로 오늘은 덕수궁을 답사하겠습니다. 원래 덕수궁은 이름이 덕수궁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경운궁입니다. 덕수궁은 고종 황제가 순종 황제한테 양위를 하고, 실제는 고종 황제는 양위를 한 게 아닌데 대리 청정을 했는데 이토 히로부미하고 이완용이 대외적인 발표를 양위를 했다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양위를 하면서 덕수라는 존호를 올렸습니다. 덕수란 말은 그 말에 오래 사신다는 덕담을 하는 존호였기 때문에 덕수에 대한 존호는 조선 초기에 이태조가 왕자에 난 후에 마음을 상해가지고 둘째 아들인 정종에게 양위를 했을 때 정종이 아버지께 올렸던 존호인데 그게 500년 만에 다시 살아나서 순종 황제께서 올려서 그게 나중에 궁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덕수궁으로, 덕수라는 용어가 우리가 지금 전발이기 때문에 덕수궁으로 하겠습니다. 덕수궁을 지금 와보면 굉장히 아담하면서도 이 안에 외국식 건물도 있고 여러 형태인데 원래 덕수궁의 면적을 북쪽으로는 러시아 공사관, 옛날 문화방송 자리에 했던 거기로부터 동쪽으로 옛날 경기여고 자리, 그 다음에 지금 덕수 초등학교 자리, 그 다음 동쪽으로는 영국 공사관,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화여고 일부까지를 포함해서 이게 덕수궁 관할이었는데 1880년에 외국에서 공사관을 개설하는데 고종 황제께서 궁의 일부를 띄워줘서 불란서 공사관, 지금 상덕 여중 자리죠. 그 다음에 미국 공사관, 지금 그 미국 대사 관저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 공사관 자리에는 영국 공사관 일부를 띄워줘서 영국 공사관과 성공회, 서울 주교자 교회까지 이렇게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현재 덕수궁의 넓이는 옛날에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한데 그런 모든 과정이 축소돼서 오늘의 모습을 남았고, 덕수궁은 원래 옛날 궁궐터가 아니었어요.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의주로 몽진을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서울 궁궐이 다 탔어요. 선조가 서울에 와가지고는 있을 데가 없었는데 이 집터가 세조의 맞손주가 되시는 월산대군 집터입니다. 이 집터와 그 외에 사람들 집을 거둬서 임시 행궁으로 썼습니다. 처음에는 정릉동 행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임금이 되고 나서 사대문안엔 절과 능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성북구 정릉으로 옮겨놓고 나서 지금도 여기가 중구 정동이죠. 그래서 정동 행궁, 서울에서 본 서쪽이 되기 때문에 서궁, 이러한 여러 이름으로 불리다가 실질적으로는 고종 황제께서 경복궁에서 을미사변을 당하고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탐나지 바뀐 거예요. 아관 파천을 해서, 아관이 러시아 공사관입니다. 파천은 임금님께서 옮겨가신 걸 파천이라 해서 나라의 임금이 다른 나라 공사관에 1년을 계신다는 게 남보기도 부끄러운 거죠. 그래가지고 행궁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경복궁에 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여기 수리를 의뢰해서 일로 오시면서 그게 1897년인데 1907년 퇴위할 때까지 그 10년간 실질적인 왕이 계신 왕궁인데 그 10년이 하도 여러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외국 건물도 들어서고 그 10년이 우리에게는 다른 때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이, 그런 때 우리가 쓰던 임금께서 공식 행사를 하는 중심 건물입니다. 고종 황제가 황급히 1897년에 행궁을 했는데 덕수궁으로 못 가니까 그 당시에 허약한 국력이지만 복구를 했어요. 그게 1902년에 대충 복구를 했는데 1904년에 또 큰 화재가 난 거예요. 10년 전에 제일 신경을 쓰는 게 이게 고종 황제의 침전이에요. 고종 황제가 침전해서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1919년 1월에 돌아가셔.
하는데 나라님이 돌아가시면 어버이와 같기 때문에 전 국민이 나라의 국상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 국상을 하기 위해서 덕숭 앞에 몰려든 계기가 그것이 커져서 3.1운동이 됐겠는데 3월 3일이 인산날에서 여기서 그 돌아가시니까 임금의 침전이고 요 옆에 덕홍전은 임금님의 편전. 그러니까 임금님께서 일반 신하들하고 그러니까 경복궁의 사정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중에는 이 함령전에 용마르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조선시대에 가졌던 가치 같은 것이 많이 없어졌는데 실은 그 승하를 했다는 거는 일반 국민들에게 정신적인 지주를 잃는 장소가 이 함령전입니다. 그 다음에 준명당은 가장 중심되는 여성 한 분을 얘기를 하면 엄기비를 들 수 있어요. 엄기비는 영친왕의 어머니인데 그분이 거처를 하던 곳입니다. 그러면 왜 침전에 중전 자리냐? 그분은 끝까지 중전은 못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일반 다른 후궁이나 이런 예가 아니고 임금님을 생산한 후궁의 예로서 그래서 이 건물이 굉장히 중요시한 겁니다. 이 즉조당이 어떤 면에서 역사적인 사실로는 가장 중요한 건물입니다. 광해군 때 인조가 반정을 일으켜서 성공을 하고 난 후에 정권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폐비가 됐지만 대비로 있던 인목대비의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조가 상덕궁에 있으면서 인정해달라고 신하를 보냈더니 인목대비가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목대비가 거절을 하니까 인조가 아차차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갖추고 승낙을 받고 즉위를 했는데 그 뜻이 즉조당입니다. 우리가 즉조당, 저 조자는 복조자인데 원래가 임금자리 조자예요. 즉자라는 게 즉위한다고 쓰는 거, 나아갈 즉자이기 때문에 임금에 나아간 건물이라고 해서 이 건물은 굉장히 역사적 의의가 있고 인조가 즉위한 그러한 집입니다. 이 서고당은 월산대군 지터에서 편전이나 아니면 침전으로 선조대왕이 썼기 때문에 석자가 옛날에 어라는 건 임금이 기셨던 집으로 해서 1904년에 큰 화재가 났을 때도 이 세 개의 건물을 이것이 덕숭의 뜻이 있기 때문에 먼저 복원한 겁니다. 정관헌입니다. 헌은 술의 헌자를 쓰는데 우리가 보통 헌자 쓰면 남자들의 공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덕숭 자체가 원래가 옛날 계획된 궁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상덕궁을 보면 좀 뭐가 산만하고 맞진 않는데 이게 약간 중국식을 딴 서양식 건물이고 우리 건물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외국 사신들을 불러서 고종이 답답한 마음에 얘기를 하는데 외국 사신이 제일 괴로운 것이 무릎 꿇고 앉아서 임금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서양식 건물이 있으면서 상당한 부분 색상의 걸상의 문화로 바뀌었는데 그걸 또 즐긴 분이 고종 황제예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여기 와서 제일 즐긴 게 커피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고종 황제가 함령전 뒤에 후원의 개념으로 그 후원의 정자에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책도 보시고 하는데 고종 황제가 답답하고 그러시면 엄기인을 하고 커피를 즐겼던 장소가 이 정관원입니다. 덕조전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서양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무릎 꿇고 앉아서 오랜 대화하는 것을 아주 괴롭게 느껴서 자연스럽게 의자 생활을 하는 입식 생활로 바뀐 흔적들이 서양식 건물입니다. 건물은 1900년에 우리나라에 총세무사로 왔던 브라운이라는 영국 사람이 설계를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덕숭을 쓰면서 고종께서는 이 궁궐 하나라는 게 화재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보조궁으로 경희궁을 생각을 했어요. 이 석조전을 경희궁에다 짓기를 했는데
이걸 지은 영국 사람은 사실 자기 공사관하고 붙어있는 걸 짓기로 해서 여길 고집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을사 늑약 후에는 영국 사람들한테는 큰 의욕이 없어가지고 일본의 메가다라는 사람이 인계를 받아가지고 1909년에 완성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는 우리나라 대한제국으로 치면 별로 그렇게 사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 후에 실질적으로 1919년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궁의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33년에 여기를 공원으로 일반 개장을 하면서 옆에 서관을 지어가지고 미술관으로 개방을 해가지고 석조전하고 해서 이왕직 박물관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저 위에 보면 이화 문장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문장이라는 거에 익숙치 않았습니다. 일본 왕실이 북화를 문장으로 쓰죠. 저 이화 문장이라는 이화라는 게 그게 오얏이라고 하는데 오얏이 뭐냐? 자두예요. 저게 자두꽃을 해서 이화 문장을 그려놨는데 일제 시대에도 나라는 없어졌지만 왕실은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분수입니다. 분수는 조선의 자연관이라는 게 저러한 분수 같은 걸 참 싫어합니다. 조선의 자연관은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원래 분수라는 게 옛날 로마 시대부터 사람이 자연을 지배하는 상징으로가 분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자연을 거스르고 이긴다는 건 어느 경우에도 상상을 안 했기 때문에 분수가 아주 별 인기가 없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중명전 예전에 덕수궁 경내입니다. 중명전이 우리 역사상 가장 슬픈 일 중에 하나인 을사늑약을 맺었던 장소입니다. 이 안에 가면은 을사늑약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부터 거기에 매서 한 마지막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쉬우면서도 역사적인 의의가 큰 곳입니다. 사실은 을사늑약을 해서 그 당시에 국제법상의 프로텍토리아라는 보호국 시스템은 대외적으로는 독립국의 지위를 실제 잃는 겁니다. 독립국이 보장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외교권인데 외교권이 박탈된 조약인데 그 후에 거의 폐허가 돼가지고 한동안 개인에게 불화가 돼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문화재관리국에 다시 사서 그것이 지금 복원했는데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꼭 덕수궁 관람을 하면서 한 번쯤 이렇게 봐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를 들렀습니다. 오대궁 중에서 마지막으로 경희궁에 왔습니다. 경희궁은 실질적으로 궁터만 남아있지 이 건물에서 특히 기록할 만한 것은 없는데 사실 이 터가 아주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에 그 설명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 위에 있는 흥화문, 우리가 항상 이 화자가 교화의 화자입니다. 옛날에 임금 중에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백성을 교화시키는데 교화를 흥하게 하는 문으로 흥화문을 했는데 광해군 때 궁궐을 짓게 된 거는 세문안 앞에 왕기가 서려 있다는 것 때문에 여기다 궁궐을 짓게 되면서 경희궁이 됐습니다. 영조 때라든가 정조 때 일부는 여기 와서 실제 왕이 여기서 계시면서 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역사적인 의의가 큰 바람에 서울시에서 다시 사가지고 옆에 서울시립박물관 그 다음에 일부 이 경희궁지를 만들어서 일부 복원해 놨는데 그 건물 중에 현재 예전 건물이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현지 흥화문은 이 문이 아름답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2등 방문의 사당인 방문사였는데 거기 정문으로 갖다가 썼어요. 이걸 다시 복원하면서 이 문을 새로 옮겨다 짓고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우리 역사에 순환이 많은 터가 경희궁 터가 되기 때문에 5대 궁에 있지만 건물이나 이런 거는 불행히도 남아있지 않은 건물 터입니다. 여기가 6.25 때 폭격을 맞고 다 허물어지고 저 위에 탑만 남았는데 고종 황제가 통일전쟁부터 러일전쟁 일어나기 10년이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균형 하에서 어느 한 나라의 영향을 조금 덜 받았는데 여기 계시다가 간 러시아 공사관입니다. 여기서 덕수궁의 정문음은 조금 멀어 보이지만 예전에는 쪽으로 중화문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로 친다고 그러면 불과 그저 한 150m
분들이 다 환궁을 하는데 글로 하신 거예요. 오늘 5대 궁을 끝냈는데 덕수궁은 10년 남짓 임금께서 계신 궁이면서도 조선조 말, 특히 대한제국 말에 고든 풍상을 겪고 이 골목 하나하나에는 외세가 이 자리에서 각축을 했던 복잡한 데오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정동 골목에 오면 감회가 새롭고 특히 덕수궁 돌담길은 우리 회원님들 모든 분들이 아련한 추억이 서려있는 길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몸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영 선생님이 5대 궁궐 온라인 답사 오늘 마지막 날인데 경복궁 답사와 상덕궁, 상정궁 답사에 이어서 오늘 덕수궁과 경희궁 답사로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끝을 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5대 궁궐을 방문도 하고 접한 그런 기회가 많았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를 잘 해주시는 이호영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나머지 여름 더 건강하세요.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세요.